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모든 걸 다 줬을 겁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심지어 당신 삶의 우선순위까지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맞춰줬겠죠. 상대방의 카톡 답장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혹시나 밤에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나갔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진심과 가치를 알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차가운 단답 혹은 일십이었을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감, 나만 안다라는 것 같은 비참함,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 진실. 아, 나는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구나. 그래서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 가장 고독하지만 위대한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바로 침묵을 선택한 거죠. 어쩌면 일부러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고 혹은 관계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아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러다 그 사람이 날 완전히 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지금 연락하지 않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용감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던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선택을 한 거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고통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미치도록 연락하고 싶은 충동, 자니? 딱 두 글자라도 보내서 반응을 보고 싶은 그 참을 수 없는 욕망. 이 모든 걸 망쳐버리기 직전에 딱 한 번만 더 매달려보면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하지만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만 제게 질문에 답해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눈이 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전부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겼고 당신의 가치를 무시했으며 당신을 마치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희생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미칠 듯한 충동,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설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항상 잘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죠. 아마 그 사람은 아주 가끔 당신이 지쳐서 포기할 때쯤 한 번씩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무심하게 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한참 연락이 없다가도 불쑥 나타나 당신을 흔들어 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의 원리, 간헐적 강화입니다. 쉽게 말해 도박사의 오류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슬롯머신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레버를 당길 때마다, 당신이 연락하고 정성을 쏟을 때마다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꽝이죠. 하지만 아주 가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잭팟이 터집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답장, 다정한 눈빛, 함께 보낸 짧은 시간 같은 것들이죠. 이 예측 불가능한 보상 때문에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터지지 않을까? 한 번만 더 해보면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계속해서 당신의 감정을 동전처럼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문 잭팟이 터질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건 이 도파민 공급을 강제로 차단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 초조함, 그리고 미치도록 연락하고 싶은 욕구는 실연의 아픔을 넘어선 일종의 도파민 금단 현상인 겁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은 뇌의 강력한 화학적 저항에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약해서 매달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불규칙한 쾌락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함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파악한 관찰자가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끔찍한 고통은 당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신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러다가 그 사람이 날 영원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침묵이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행동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부재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희소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흔하고 널려 있는 것보다 희귀하고 얻기 힘든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한정판 운동화에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고 구하기 힘든 티켓에 웃돈을 얹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제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이 원리에 대입해 보세요. 그동안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아마도 무한 리필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당신의 카톡 메시지, 당신의 전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얼마든지 제공되었습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순간 이 모든 공급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심과 연락이라는 공급이 넘쳐날 때는 당신을 향한 그 사람의 필요성, 즉 수요가 낮았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매일 아침 울리던 당신의 메시지가 없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던 당신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은 당신의 부재가 만든 거대한 빈자리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밀당이나 유치한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받겠다는 가장 품격 있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없는 삶을 온전히 경험할 기회를 줄 뿐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침묵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약해져서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스스로를 한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부재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가치의 근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은 아마 처음 들으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조금은 어색하고 낯간지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건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련시켜줄 가장 강력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바로 거울 챌린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울을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울 보고 뭘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죠. 처음에는 손발이 오그라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어색함과 헛웃음이야말로 당신이 지금껏 한 번도 스스로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울 챌린지는 단순히 양치질하면서 1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2분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당신의 머리 스타일, 피부 트러블,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 정확히는 당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요. 야, 너 지금 네 자신을 존중해주고 있냐?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직접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줄 법한 그런 따뜻하고 힘있는 말을 건네주세요. 힘든 거 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내 가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넌 원래부터 충분히 괜찮은 놈이었어. 이제부터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인정한다. 이 말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어색함, 그 간지러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세요. 그 어색함의 벽을 뚫고 나갈 때마다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 소재를 키우는 가장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내적 통제 소재란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 외적 통제 소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강력한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기분은 그 사람의 카톡 하나에 좌우되었을 겁니다. 그건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같아요. 이 거울 챌린지는 바로 그 운전대를 되찾아오는 훈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당신은 피카소의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에 가격표를 직접 붙이는 경매사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껏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격표에 헐값을 적어 붙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거울 챌린지는 매일 아침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가격표에 최고가를 써붙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의 뇌와 심장에 매일같이 각인시키는 거죠.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가치와 힘을 채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죠. 자, 이 훈련을 위한 당신의 새로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의 눈을 보며 되뇌세요. 내 힘의 원천은 바로 나 자신이다.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내뱉기 어색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습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 힘의 원천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자, 당신은 이제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며 내면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방 안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직접 설계할 차례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고 있지는 않나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누군지,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확인하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카메라를 온통 그 사람에게만 비추고 있는 엑스트라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이 아닌 목적으로 살아라. 이 말은 당신 삶의 카메라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여주기 위해 잘 사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걸 보면 후회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헬스장 인증샷을 올리는 건 여전히 당신 삶의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목적이 있는 삶이란 그 사람이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심지어 당신이 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의 성장에 온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바의 한 척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그저 파도와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만 목매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고 연락 한 통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죠. 하지만 뚜렷한 목적지, 즉 목표가 있는 배는 다릅니다. 폭풍우를 만나도 묵묵히 자신의 항로를 수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배의 선장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적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대 500을 목표로 쇠질을 시작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강해진 나를 마주하는 순수한 만족감을 위한 거죠. 퇴근 후에 파이썬 코딩을 배워서 나만의 작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 이건 당신의 지적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혹은 몇 년 동안 먼지만 쌓여가던 기타를 다시 잡고 끙끙대며 새로운 곡 하나를 완주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목적이라는 굳건한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는 남자에게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건 나 좀 봐달라고 애원하는 결핍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길을 가느라 바쁘다고 말하는 충만함의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에너지에 끌립니다. 더 이상 당신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 견고한 세계에 매력을 느끼고 들어와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그 사람의 인정을 완전히 잊고 당신의 목적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집요한 목소리 하나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 다 좋은 말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맞습니다. 이 혹시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 이게 바로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희망 고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는 어쩌면 가장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할 단계입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감옥에서의 해방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 믿고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밀고 두드리고 어깨로 들이받고 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어깨는 부서질 것 같고 목은 쉬어버렸죠. 그런데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깨닫는 겁니다. 아, 이 문은 잠겼구나. 그리고 그 문고리를 그만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해방감입니다. 더 이상 헛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제 고개를 돌려 다른 문은 없는지 혹은 활짝 열린 창문은 없는지 찾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의 현실은 이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어 주지 않습니다. 아프죠.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묶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삶을 일시 정지시켜놓고 리모컨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거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 천만에요. 당신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당신을 갉아먹는 환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잊지도 않은 가능성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거래를 그만두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망상에 쏟아붓던 그 모든 에너지를 회수해서 오롯이 지금 여기에 당신에게 당신이 세운 목적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진실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딛고 당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해방감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마 당신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목적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퇴근 후 텅 빈 방에 누우면,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죠?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껏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 정신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그 사람에게 무상 임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신적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소유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와 같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오직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펜트하우스에는 당신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아니 무단 점거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당신의 가장 귀한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당신의 감정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당신의 에너지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강제 퇴거 조치를 실행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신성한 공간을 되찾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요한 무단 점거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두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차단기 내리기 기술입니다. 우리 집에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탁 하고 내려가듯 당신의 생각에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또 그 생각 시작됐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들릴 정도로 그만이라고 외치세요. 혹은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기거나 주먹을 살짝 쥐는 등 당신만의 신호를 만드세요. 이 작은 행동이 생각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차단기를 내린 뒤 생긴 그 짧은 정적의 순간에 곧바로 당신의 목표 중 하나를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헬스장 가서 스쿼트 몇 개 해야지. 아까 보던 코딩 강의마저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물줄기를 강제로 다른 방향으로 트는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생각의 면회시간 정해주기입니다. 무작정 생각을 막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그 생각에게 아주 제한된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딱 10분 알람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은 의자에 앉아 오직 그 사람 생각만 하세요. 원망도 하고
그리워도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면회 시간은 끝났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괴롭히던 그 생각이 정해진 시간 외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거죠. 이 기술들은 당신의 기억을 지우는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주인을 각인시키는 훈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부동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집주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별 혹은 거절의 경험은 아마 당신 인생에 남을 하나의 상처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패의 낙인 같고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처럼 느껴지겠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들이 뱀처럼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이래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영웅 서사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처절한 시련을 겪는다는 겁니다. 스승을 잃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믿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죠. 바로 그 최악의 순간이 평범했던 주인공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바로 당신의 영웅 서사시에서 가장 중요한 1막의 끝, 2막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대장장이가 강철검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하지만 대장장이는 그 쇳덩어리를 수천 도의 불길 속에 집어넣어 벌겋게 달구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수백, 수천 번 망치로 내려칩니다. 쇳덩어리의 입장에서는 찢어질 듯한 고통의 순간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 뜨거운 불길, 당신의 고통과 무자비한 망치질, 당신의 시련이 쇳덩어리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명검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이라는 대장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7년을 만난 여자친구에게 처참하게 차인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술로 밤을 지새우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7년 동안 걔한테 맞춰주느라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다 잊고 살았더라. 그 녀석은 그날로 술을 끊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과 이별의 고통을 뗄감 삼아 밤낮으로 코딩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본인 이름으로 된 작은 앱 개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감 넘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죠. 그 친구는 가끔 말합니다. 그때 차인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에게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성장의 발판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경험은 나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왔는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뜨거운 불길을 견뎌냈는지 보여주는 훈장이 될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는 영웅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통제불능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돛담배 같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와 장군들이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정신적 운영체제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건 복잡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당신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오는 가장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일 정도로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둘째, 내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당신의 상황을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냉정하게 분류해 봅시다. 먼저, 당신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할지 말지 여부,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지 말지,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내일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에너지를 일이라도 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그 사람에게 연락할지 아니면 운동하러 나갈지에 대한 선택, 상처 주는 기억을 곱씹을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책을 펼칠지에 대한 선택, 스스로를 비난할지 아니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할지에 대한 선택, 당신의 일상, 당신의 성장, 당신의 반응,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이 100% 통제권을 가진 당신의 유일한 왕국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주어진 카드패와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손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 하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통제 가능. 지금 당신은 좋지 않은 패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플레이어는 패를 탓하지 않고 그 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에 집중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오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쏟아부으세요. 그 사람이 연락할까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시간에 팔굽혀펴기 하나를 더 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는 돛담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현명한 왕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이 모든 과정의 정수에 도달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단계들이 당신을 덮치는 고통의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쌓고 물길을 돌리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거대한 홍수의 에너지를 이용해 도시 전체를 밝힐 전기를 만들어내는, 즉 수력 발전소를 짓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연금술입니다. 아픔을 단순히 견디고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넘어 그 아픔이라는 쓸모없어 보이는 납덩어리를 당신의 인생을 빛낼 찬란한 황금으로 완전히 변환시키는 기술이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치 있는 물질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의 본질은 사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숯과 똑같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 평범한 탄소가 어떻게 눈부신 보석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괴로움이 바로 당신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는 열과 압력입니다. 이 연금술의 첫 단계는 고통이 밀려올 때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피하지 말고 그 감각을 똑바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의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압력이다. 이 에너지가 내일 아침 나를 일으켜 세울 연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당신을 재창조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변환된 당신은 단순히 이별을 극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깊이가 생기고 당신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립니다. 당신에게서는 상처를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자신감과 세상의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만든 근육이나 비싼 옷으로 흉내낼 수 있는 종류의 매력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렇게 변한 당신을 과연 그 사람이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떠나보냈던 것은 평범한 탄소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주치게 될 당신은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오든 말든 그건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사람이니까요.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사건을 당신을 만든 최고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연금술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고통의 연금술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전의 당신은 어땠나요? 아마도 휴대폰만 초조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당신의 세상이 공전하는, 마치 행성 주위를 맴도는 위성과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주위를 맴돌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항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뚜렷한 궤도, 즉 목적이 있고 당신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강력한 존재감과 에너지로 다른 이들을 당신의 세계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매력의 본질입니다. 이건 유치한 연애 기술이나 밀당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매력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라고 애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사느라 바쁘다. 내 세계에 들어오고 싶다면 그만한 가치를 증명해 보여라 라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태도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이 연락을 하든 말든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음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불씨라도 지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같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남자들이 이 영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편리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멋진 세계를 창조해 나갈 시간입니다.